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가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랭킹 발표가 났는데 토트넘에서는 1위,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는 무려 1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그 기준이었냐? 여러분들 우리 선수 분석할 때 육각형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뭐 공격력은 어떻고 수비력은 어떻고 피지컬은 어떻고 이런 육각형 분석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야, 진짜 우리가 뭐 그냥 그동안은 뭐 육각형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재밌더라고요.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제 분석을 했느냐?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 시즌입니다. 기준은 올 시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뛰었던 최고의 선수 20명 탑 20를 뽑았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1위. 와, 진짜 토트넘에도 쟁쟁한 선수 많은데요. 그래서 1위 뭐 해리 케인이나 델리 알리보다 더 1위가 된 거고요. 그다음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도 15위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진짜 뭐 토트넘도 토트넘이지만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단 1분이라도 뛴 선수들, 사실 프리미어리그라고 하는 데가 날고 뛰는 전 세계에서 막 선수들 그 재능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 시즌에 1분이라도 뛰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무려 488명이나 됩니다. 단 1분 뛰었던 선수가 그 리버풀의 나열인 하비 엘리엇 있죠. 이 선수가 이제 가장 짧게 뛴 건데 이렇게 1분이라도 뛰었던 선수가 5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전체 15위를 기록한 거니까 진짜 잘한 거죠. 자, 제가 이제 22위 그럼 누가 올랐냐 이걸 말씀드릴 텐데 이 선수들 이름을 쭉 제가 말씀드리면 와, 진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긴 하군요. 이런 생각을 진짜 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버튼의 히샬르리송 이 선수가 20위입니다. 19위 첼시의 캉테, 18위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 라임 스털링이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보다 좀 밑에네요. 자, 17위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우레, 16위 맨유의 맥과이어, 15위 토트넘의 손흥민, 14위 아스널의 오바메양, 13위 첼시의 아스펠리쿠에타, 12위 맨유의 래시포드, 11위 레스터의 미드필더 은디디, 10위 맨시티의 마레즈, 9위 레스터의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나이에 제이미 바디, 8위 아스톤빌라의 잭 그릴리시, 올 시즌 정말 터지고 있죠. 7위 리버풀의 살라, 6위 맨시티의 아구에로, 5위 리버풀의 마네, 4위 리버풀의 반다이크, 리버풀이 계속 나오네요. 3위 리버풀의 아놀드, 2위 리버풀의 핸더슨, 리버풀이 계속 나오네요. 1위 누굴까요? 텔레그래프에서 발표한 육각형 선수 비교, 맨시티의 김덕배, 케빈 데 브라이너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때요? 리버풀 역시 상위에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압도적인 선두잖아요. 상위 7명 안에 리버풀의 선수가 무려 5명이나 올라있는 게 특징이고, 1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덕배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압도적인 좀 도움 랭킹이잖아요. 도움이 16개나 됩니다. 뭐 워낙 이 도움이 압도적인 1위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플레이들 놓고 봤을 때 지금 케빈 데 브라이너가 1위에 올라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올 시즌만 쭉 보면 핸더슨하고 케빈 데 브라이너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저울질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핸더슨도 올해 너무나 잘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텔레그래프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텔레그래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았습니까? 대전제는 뭐죠? 일단 올 시즌의 성적만, 올 시즌의 활약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뭐 그동안의 커리어, 과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공격력, 득점과 도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야, 비전이라고 표현되는 드리블, 패스, 피지컬, 수비력,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육각형 선수 분석에 기초해서 이 랭킹을 매긴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텔레그래프에서 밝혔는데 옵타 자료들 있죠. 옵타 요즘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 있잖아요. 뭐 단순히 골과 도움 정도가 아니라 뭐 패스, 아니면 패스도 어느 위치, 파이널 서드냐, 뭐 자기 진영이냐,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이 옵타의 그 통계치를 다 참고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신들이 만든 뭐 수학적인 분석법이라든지, 수학적 분석법? 약간 좀 낯설지 않게 들리네요. 자, 선수 비교 툴이 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육각형 분석 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요거도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이게 포지션에 따라서 뭐 공격수만 유리하고 수비수만 유리하고 뭐 이거 불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공격수들에게는 공격력과 드리블 같은 데는 조금 더 가산점이 있겠죠. 수비수는 수비력과 피지컬 등에서 좀 가산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순위를 좀 말씀드렸는데 몇 명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좀 비교가 됐겠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이 몇이라고 그랬죠? 18위. 손흥민이 15위. 그럼 손흥민 선수가 높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한 건가요? 올 시즌만 놓고 보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기록만 놓게 볼게요. 일단 공격수들이니까. 스털링은 어땠냐? 23경기 프리미어리그 선발, 1경기 교체. 11골을 넣었는데 도움이 하나입니다. 공격 포인트 12개죠. 손흥민 선수 20경기 프리미어리그 선발, 1경기 교체, 9골. 근데 도움이 7개. 여러분들 저기 손흥민 선수가 물론 뭐 골 더 많이 넣으면 좋지만 지금 도움 랭킹 공동 4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공격 포인트 16개. 그러면 스털링 어떻게 된다고요? 12개의 공격 포인트, 손흥민 16개의 공격 포인트. 예. 이렇게 일단 구체적으로도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텔레그래프에서 분석한 육각형 분석들을 놓고 봐서 스털링과 손흥민 선수의 한번 비교를 한번 보시죠. 어떠시죠? 손흥민 선수가 역시 공격 포인트가 높다 보니까 공격력은 스털링보다 높죠. 그 다음에 드리블. 아무래도 그 12월에 했었던 버니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드리블 어떤 그 성공들이 더 많았죠. 스털링은 이번 시즌 사실 기회를 놓친 거라든지 그런 미스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번쩍이는 게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그런 게 좀 감안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기회를 살린 거라든지 경기장을 좀 넓게 보는 시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스털링에 대해서는 확실히 넓게 분포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털링이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피지컬, 또 하나는 패스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수는 있죠. 피지컬이요? 스털링이 손흥민 선수보다 피지컬이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이제 물론 체격이 크면 그럼 뭐 피지컬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피지컬이 꼭 최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가 피지컬이 안 좋나요? 마라도나가 피지컬이 안 좋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피지컬이라고 하는 건 신체가 갖고 있는 밸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싸움에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든지 위아래가 다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상이나 몸싸움을 할 때 어떤 버티는 힘 이런 걸 다 포함한 게 사실 피지컬이고 그게 피지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털링이 더 작은데 어떻게 손흥민 선수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아까 경기 숫자도 조금 덜 뛰었잖아요.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적으로는 스털링이 조금 더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육각형 분포가 손흥민 선수가 스털링보다 넓죠. 그러니까 순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손흥민과 이번에 전체 1위를 기록을 했던 1위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의 육각형 분석표입니다. 자, 역시 김덕배죠. 어떻습니까? 육각형이 그냥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4가지에서 육각형 중에 4가지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손흥민 선수 앞서 있습니다. 뭐 공격 포인트가 도움으로만 16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격력 손흥민 선수부터 위고요. 김덕배가 비전, 시야, 그 다음에 패싱, 그 다음에 수비력 이런 데선 김덕배가 손흥민 선수보다 넓은 걸 알 수 있고 하지만 그 손흥민 선수도 조금 더 김덕배보다 높은 게 있죠. 그 뭐죠? 역시 올 시즌 드리블은 손흥민 선수 이게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드리블 부분은 김덕배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의 1위의 위험이 느껴지는 육각형 분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근데 그 토트넘에 놓고 보면 그러면 케인하고 델리알리보다는 어떻게 된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여기는 상위 20위 안에는 이 델리알리하고 케인이 못 들었는데 아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21경기 뛰어가지고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알리 같은 경우는 22경기 뛰어가지고 8골 4개의 도움에서 12개의 공격 포인트고요. 해리 케인은 20경기 뛰어서 11골과 2개의 도움이니까 13개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올 시즌은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좀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공격 포인트를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 1위, 해리 케인이 2위, 델리알리가 3위입니다.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였던 적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동안 뭐 박성 선수나 기성용 선수나 이렇게 뭐 설기현 선수나 많은 선수들이 뛰었지만 뭐 손흥민 선수가 이만큼 올 시즌 정말 이 토트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자원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이제 시즌이 이제 좀 있으면 재개하잖아요. 재개할 텐데 시즌이 다 끝나면 이 최종 순위 나중에 텔레그래프가 진짜 다 시즌 끝난 다음에 순위를 다시 매긴다고 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제 부상 때문에 좀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돌아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느 때 딱 그 부상 때문에 못 뛰었냐면
기억나시나? 이게 참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5경기 연속 자기가 뛰었던 경기 5경기 연속 골을 넣다가 부상 때문에 못 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뛰었던 경기만 놓고 보자면 지금 5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 더 남은 경기에 추가한다면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2자릿골을 때려 넣는 겁니다. 14골, 12골, 12골, 현재 지금 9골이니까 10골 이상을 때려 넣는 거죠.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토트넘이 이제 9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기록도 좀 넘어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새로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고요. 자, 손흥민 선수가 시즌 딱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육각형 분석표에서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즌 끝날 때까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